오늘 모데레이터로 도와줄 장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연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GV 같이 할 감독님과 배우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한 번 봤고 이번 모더레이터를 하기 위해서 오늘 한 번 더 봤었거든요. 두 번 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좀 더 뜻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모더레이터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살짝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요. 지금 좀 많이 떨리고 질문 자체가 많이 수준이 높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많은 질문으로 저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냥 간단한 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를 만든 조이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배우님들과 그리고 장재호 배우님이 또 뜻깊은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진 역할을 맡은 공민정입니다. 오늘 저희 마지막 GV예요.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50분 넘짓한 시간 동안 좋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훈성 역할을 맡은 유이태라고 합니다. 네, 인디스페이스 이렇게 처음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GV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마지막 GV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성 역할 맡은 류세일입니다. 오늘 저 처음이자 마지막 GV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인주 역할 맡은 정보람입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이렇게 많은 동료분들과 이렇게 선배님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많은 얘기 재밌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네,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온 공민정 배우의 남편인 장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처음 봤을 때도 조금 느꼈는데 두 번째 봤을 때 제일 크게 느꼈던 게 딱 한 개가 있어서 좀 많이 느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배우로서 보다 보니까 배우들이 참 연기하기 편하게 판을 깔아준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같이 살고 있지만 좀 제가 못 보던 모습까지도 너무 자연스럽게 담겨 있는 걸 보면서 이 감독님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찰떡 같은 배우들을 캐스팅을 했고 그리고 이런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지가
가장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연기하기 편한 환경에서 연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감독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 캐스팅의 이유와 어떤 특별한 조건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연기할 때 각각의 캐릭터들이 연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연출적인 면에서 그게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이전에 함께 작업했던 배우님들과 예를 들어서 공민정 배우님하고 류세일 배우님은 제가 전에 작업했을 때 함께 했던 경험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시나리오를 쓸 때 혹은 프리 프로덕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번 작품 통해서 함께 했던 유희태 배우님하고 정보란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번 작품 통해서 만났지만 말하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유희태 배우님도 그렇고 정보란 배우님도 그렇고 제가 이 영화 안에서 흔성 혹은 인주 인물을 좀 더 풍부하게 상상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것 같고, 그게 현장에서도 오롯이 정말 여기 계신 배우님들이 제가 정말 딱히 한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잘 해주셔서 저는 씬을 촬영할 때는 정말 배우분들을 믿고 배우분들에 따라가는 연출을 하는데, 민정 배우님도 그렇고 그 현장을 조금 주도적으로 본인은 의도적으로 내가 이 현장을 주도하겠다라는 태도는 아니지만 되게 은연중에 되게 부드럽게 주도하는 힘을 여기 계신 모든 배우분들이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최대한 잘 이용하고 잘 사용하고 잘 느껴보고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네. 좀 이제 이거랑 조금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 각각 이제 또 다른 감독님들이나 무대나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 지금 우리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좀 특별한 장점이랄 게 있을지 각 배우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라면은 조금 많이 색달랐을 것 같아서 조희영 감독님과의 작품, 특히 뭐 민정 배우님은 벌써 지금 4번째 작품이신가요? 네. 이렇게 작품을 만나게 되면서 다른 감독님과 좀 다른 또 차별점이 있는지, 찍으면서 또 어떠셨는지가 각 배우님께 궁금합니다. 네. 그 희영 감독님이랑은 그 현장에서 현장에 만나기 전에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좋았던 거는 되게 크게 공감을 해주세요. 저의 생각과 의도에. 그리고 그걸 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톤 같은 걸 같이 조정을 한다던가, 뭔가 이 인물을 좀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서 좀 특별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믿음을 주는 게 오롯이 느껴져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 감정이 늘 들었었어요. 저도 믿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배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를 이제 믿지 못하는 순간들이 존재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진짜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선사해 주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한 장점이죠. 그런 게 있다는 감독으로서. 유태 배우님. 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배우들이 좀 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시도할 수 있도록 많이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셔서 배우들이 더 유연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큰 장점, 감독님의 좀 장점이지 않나. 저도 확실히 의태 배우님 평상시 모습을 많이 알고 있는데 너무 화내는 모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세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를 연출적인 부분에서 되게 끌어올려 주신 건지 아니면 상대 역인 공민정 배우가 끌어올려 준 건지 되게 좀 민정 배우님이 끌어올리신 거 아닐까요? 그래요? 맞아요. 그 두 분이 인터랙션이 너무 진짜 날 것처럼 네네. 되게 테이크마다 다르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럼 민정 배우님은 마이크가 왜 이러죠? 네. 저는 일단 희영 감독님과 작업이 많이 편해요. 편해서 옛날에 어떻게 작업을 해왔는지 지금 막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지만 계속 신뢰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번 작품에서도 일단 희영 감독님한테는 그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뭐 궁금하거나 이 인물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과거를 알고 싶거나 관계를 알고 싶거나 하면 혼자 상상할 때도 있지만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물어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나면 훨씬 저한테 체화되기가 쉽고 그게 좀 자연스럽게 저한테 오는 그런 과정들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감독님 같아요. 현장에서 대본을 봤을 때보다 더 진짜 같은 순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감독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부럽네요. 왜냐면 그 진짜를 만난다라는 게 배우들은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귀한 순간이고 감사한 순간인지를 그걸 쉽게 끌어주실 쉽게라기보다는 좀 더 도와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너무 큰 장점인 것 같네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비어 있는데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또 몇 가지 씬들에서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은 적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 이렇게 좀 메시지가 조금 있는 영화나 조금 이렇게 좀 비어 있는 영화를 잘 원래는 못 봐요. 무슨 내용인지도 잘 이해하기 좀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컷이 되지 않았는데 계속 돌아가는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저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의아했어요. 이거 왜 컷을 안 하지? 이게 뭔가 편집의 실수인가라는 생각까지 살짝 해본 적도 있었고, 두 번째 봤을 때는 그 돌아가는 그 사물로 인해서 그 시간이 어떤 다른 캐릭터들의 감정을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적으로 다가온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그게 의도가 있었는지 편집이 조금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컷에 쉽게 말하면 데드 타임이라고들 하는데, 넘어가야 하는, 우리가 익숙한 호흡에서 넘어가지 않고 그 컷을 유독 길게 보여주는 편집을 이 영화엔 유독 많은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탁기도 그렇고 에스컬레이터 컷도 그렇고, 근데 재호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 안에서
넉넉한 시간이 확보되잖아요, 관객분들에게.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인물들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미지적으로도 그 컷 안에 움직이고 있는 사물이나 인물들의 어떤 모습들이 저는 이 영화 안에 되게 큰 굴레 안에서 다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원형적인 움직임의 사물들을 오래 좀 가둬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관객분들께서 긴 길이의 긴 호흡의 컷들을 마주하셨을 때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과 이 영화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과, 그리고 관객분들께서 스스로 그 컷과 마주하는 그 사이에 좀 여백을 좀 크게 확장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화와 거리가 좁혀지기도 하고 거리를 두기도 하는 그런 방식들이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컷의 사용에 대해서는, 길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서 그걸 조금 너무 길어서 루즈하다고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봤을 때 이렇게 많이 크게 와닿았던 것처럼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 배우님들이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느낌들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본상에도 이렇게 타임라인이 조금 엉켜 있고 이런지도 궁금하고, 이거를 연기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만약에 그 타임라인대로 만약에 대본이 쓰여져 있다면 이런 편집을 봤을 때 이 영화에 대해서 첫 느낌은 어떠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대본은 처음부터 이렇게 파편화되어서 적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 모든 배우분들이 다 같이 그렇게 타임라인을 한 번씩 쓱 정리를 해봤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 인물이 어떤 시간대를 보냈는가를 혼자 정리를 해보면서 좀 그런 감정의 어떤 것들을 잡아왔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뭐였죠? 그리고 그리고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냥 배우로서, 같은 배우로서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부산에서 처음 봤는데요. 보고 나서 이 작품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열되어 있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 나오자마자 들었던 기분이 갑자기 모든 인물이 한 덩어리 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 쪼개져 있지 않고 갑자기 하나의 유기체처럼 보였었어요. 예. 네, 세리 배우님도 네.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제 혜영 감독님이랑 이제 처음 영화 작업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좀 신기했던 경험은 그러니까 제가 제 모습을 이제 거울이나 뭐 이런 걸 통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제 모습을 이제 제가 삼자가 돼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어렵고, 다른 제가 아는 여기 계시는 배우분들 나올 때 너무 재밌는데 저가 나오면 이제 숨고 싶고, 이게 내 모습을 똑바로 보는 게 되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나온 영화를 보면서 처음 봤던 영화에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세리 배우님도 공연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는 백상예술대상에서 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할게요. 어떠세요? 또 저는 첫 작품이 만약에 이런 작품이었으면 너무 행복하게 연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무대랑 좀 많은 차이가 있었나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뭐 무대는 계속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중간중간에 감독님의 얘기도 안 할 수 있고 뭐 쉴 수도 있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은퇴 배우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영화를 다 처음 봤을 때 느낌인데 저는 은퇴 배우님의 많은 모습을 개인적으로도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평상시에도 친한 동생이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한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었습니다. 혹시 마주한 본인의 모습이 조금 낯설거나 어떠셨어요? 처음 연기 보셨을 때. 제 모습. 이게 좋은데요? 네. 제 모습을 보고 네네네. 나쁘지 않던데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작품을 부산에서 처음 보고 뭐 온전히 저도 이해하진 못했어요. 그냥 한번 뭔가 좀 문제가 있나요? 지금 위치가 문제가 이 자리가 문제가 이 자리가 문제가 대표님만 뭐 질문이 제가 뭘 본인의 모습을 마주하셨을 때 네. 처음 보셨을 때 이 영화와 느낌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그 영화 자체는 처음에 보고는 온전히 이해를 못해서 그 한 번 더 봤어요. 다음 영화제 때 한 번 더 보고 총 3번을 봤는데 사실 저는 처음 책을 받고는 이런 대본을 처음 봤었어요. 이 감독님의 어떤 특유의 이야기법이나 영화의 어떤 구조나 인물들이 막 그런 오고 가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하고 싶다는 욕심이 들더라고. 그런 요소들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품을 마주했을 때는 처음에 저도 물음표가 생겼고 몇 번 더 보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면서 네. 근데 제 모습을 봤을 땐 나쁘지 않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나쁘지 않았다고 하니까 본인이 나쁘지 않았다고 느꼈으면 그게 최고인 거죠, 우선. 근데 민정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영화 처음 보였을 때도 궁금하고 개인적으로는 보면서 속상한 순간도 좀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본인 영화 보였을 때. 제가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이렇게 막 잘 하는 배우는 아니어서 어떤 장면, 어떤 컷을 썼을지 이런 걸 어떻게 나올지를 잘 몰랐는데 보고 나서 이렇게 나왔구나, 생각보다 멀리서 잡았구나, 가까이서 잡은 게 없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서 처음에는 그걸 제 위주로 어떤 장면을 썼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또 연기는 어떤지. 원래 배우들은 처음 보면은 영화가 들어오기보다는 자기의 이제 캐릭터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봤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온전히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영화로 보니까 좋은 지점들이 많이 다가왔고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가 되었어요. 또 저는 이제 감독님하고 작품을 여러 번 했으니까 또 이번에는 희원 감독님이 이런 영화를 찍었구나, 다음엔 또 어떤 영화를 찍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작품의 결이나 느낌이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이 기다려지는 네, 영화였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보면서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게 대사도 그렇고 제목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조금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너무 멋있다. 이 되게 멋있는 말이다.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 그리고 대사 중에 보여지는 게 다 진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창문 밖으로 나갔을 때 아예 배우들이 프레임아웃돼서 나오는 대사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서 참 많이 인상 깊었거든요. 이런 대사들은 계속 어떻게 혹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나요? 이런 거 쓰실 때, 글 같은 거 쓰실 때 어떻게 쓰세요? 이런 표현들을? 사실 제목은 제가 처음부터 만들어낸 말이라기보다 어떤 미국 작가 중에 미술 작가 중에 로버트 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개인 작업 중에 제목이자 그 작품의 내용이 한국어로 번역을 해본다면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라는 뜻을 가진 문장의 텍스트 작업이 있어요. 근데 그 텍스트 작업을 보고 나서 좀 그 말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과 이 영화의 구조 같은 것이 딱 떠올랐을 때 그 문장 안에 모든 게 다 수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라는 거를 꼭 제목으로 하고 싶었고, 그리고 대사 같은 거는 사실 제가 거창하게 이런 대사를 써야지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인물들이라면 이 말을 내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글을 쓰는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배우분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들으면서 보면서도 그렇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되게 신비로운 순간들이었어요. 그런 말들이 배우들의 입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마음으로 다가온다라는 경험이 되게 신비로워가지고 꼭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렇게 보면서 궁금한 게 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에 계신 남자분께 혹시 마이크를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네, 처음이어가지고 질문하신 사인 포스터들 받았어요. 사인 게이트는 아직 없습니다. 전 이 영화를 첫 번째 보고 정말 뭐지? 되게 별거 아닌데 왜 재밌지? 이상했어요. 근데 노매너 영화도 느낌 나고 사운드도 이미지도 근데 처음 봤을 때 정말 마상의 정우 오빠와 3명의 과거, 현재, 미래 여자 얘기로 봤는데 두 번째 보니까 저 정우 그때는 제가 첫 번째 볼 때는 동명이인 정우를 놓쳤어요. 근데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저 정우 오빠가 같은 정우가 아니구나. 다른 정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냥 좋은 생각인데, 그래서 이건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면 배우분들한테 아까 타임라인 정리해서 정리하셨다는데 두 여배우분한테 연기하실 때 이 정우가 같은 정우로 설정하고 연기하신 건지 다른 정우 설정하고 연기하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감독님한테는 첫 장면이 정말 튀거든요. 첫 장면에 길거리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한글이 안 보이는 아무스테르담 같은 설정 같긴 한데 계속 언제 나오지 안 나와요. 근데 그 튀는데 단지 의자 설정을 갖고 오기엔 설정일 뿐인 건지 그 장면 첫 장면이 참 짧게 나오는데 그게 너무 튀어가지고 의도가 뭔지.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릴게요. 네네. 정우의
외국 낯선 타지에서 저희가 한국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풍경 안에 정호의 모습이 이 영화의 첫 장면으로 시작되는 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첫 장면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연관 혹은 연결이 이 영화 안에 어디 또 나올까? 정호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 이 영화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라는 그 큰 아주 도드라진 씬이잖아요. 오프닝에서부터 다른 공간에서 시작되고 그 이후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 감각을 저는 영화 내내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곧 정호에 대한 인상이자 그리고 정호라는 캐릭터를 묘사하는 이 영화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 설명되지 않고 이어지지 않는 묘연한 감각이 그 인물 그 자체로 설명이 쭉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장면이 처음 오프닝이 됐습니다. 저는 줄곧 제가 본 정호로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네, 저도 저에게 정호는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정호와의 관계성만 생각했습니다. 각각의 느꼈던 정호의 매력이 있나요? 이게 저는 영화를 2번 봐도 잘 이게 그게 무슨 어떤 매력이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끌리는 어떤 부분들이 영화상으로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달을 같이 보면서 뭐 그런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어떤 매력을 느끼셨나요? 전 정말 달을 보던 때 정호에게 한 번에 빡 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동질감을 느끼면서 네. 그 달을 보면서 이 하나하나 순간을 느끼는 그 모습을 되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정 배우님은 어떤 매력을 느끼셨어요? 너무 장난스럽고 사람이 순수하고 참 무해해요. 솔직하고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네 자상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서 반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네 천천히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올까요? 한번 그럼요. 네 뒤부터. 네. 조금 창피한 질문일 수 있지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영화 보면서 이 감독님 진짜 감각과 감수성이 압도적이다, 미쳤다라고 개인적으로 매 순간 느꼈는데요. 그래서 뭔가 감각이라는 건 태생일 수도 있지만 유지하는 건 노력이라고도 생각이 돼서 그 너무 부러운 마음에 감독님의 그런 감각과 감수성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길러졌는지 너무 궁금하고 이 질문이 너무 바보 같다면 뭔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3가지 이런 거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궁금했고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연출적으로 궁금한 건 그 문자 메시지나 메모장 같은 화면 속 텍스트가 앞에만 나오고 뒤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더라고요. 그 의도와 그리고 시종일관 고정된 카메라였던 것에 반해서 마지막엔 주민이 당겨지잖아요. 이 의도를 감독님의 언어로 조금 듣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과분한 말씀이시고요. 일단 컷의 움직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영화에서 카메라가 이동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마지막 장면 포함해서 제가 원했던 건 카메라가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길 원했었어요. 그래서 패닝 움직임이라고 하면 패닝일 뿐이었었고 그리고 엔딩에서 줌으로 그 글자를 향해 들어가는 듯이 보이다가 이제 파편을 함께 보여지는 거는 이 모든 이야기와 이 모든 인물들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 파편 안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더
도드라지게 작은 모습으로 작은 단위의 모습을 좀 더 큰 화면 안에 담고 싶어서 네,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자막은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사실 시나리오 상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화면 안에 텍스트로 새겨진다라는 설정은 없었는데 편집하면서 tek스트를 화면에 입히는 작업을 하게 된 건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과 후반을 나누고 초반에만 텍스트를 입힌다라고 이렇게 설정하고서 작업한 건 아니었고 텍스트가 화면에 필요한 장면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딱 그 두 장면이었어요. 조금 더 실질적인 이 인물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어떤 말들,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언어들이 자막으로 화면에 박히면 다른 감각이 좀 투입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아마 관객분들도 그렇겠지만 좋아하는 영화를 막 단 5손가락 안에 막 꼽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영화를 사랑하고 지금도 좋아하고 또 여전히 동경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항상 다시 보게 되는 건 아피차퐁 미라세타군 감독님의 영화를 계속 다시 보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의 언어와 감독님의 표현 방식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관객분께서 첫 질문 해주신 관객분께서 말씀하셨던 에릭 루메르 감독님 영화도 다시 꺼내보는 영화, 늘 다시 보게 되는 영화 중에 꼭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다른 곳에서도 말했는데 2년 전에 소독제에서 그 베트남 감독님 영화 노란 누에고치 껍데기 속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되게 그 영화를 관람했을 당시에 이 영화를 편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편집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이 영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되게 고된 마음을 안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동료들이 이제 좋은 영화나 한번 같이 보자 해서 저를 불러내줘서 영화를 봤었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받고 그래 이렇게 좋은 영화를 봤으니까 나도 좋은 영화 만들어야지 하고 또 열심히 편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우선 앞에 계신 영화가 너무 좋았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편집하면서 최종보 셀렉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최종보 셀렉 하시면서 아쉽게 빠졌던 혹시 장면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배우분들께는 상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가장 좋았던 장면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이제 촬영은 했지만 그리고 시나리오에도 있었지만 삭제된 이제 영화관에서는 볼 수 없게 된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영화를 편집할 때는 참 어려워요. 그런 장면들을 드러내는 걸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또 막상 완성하고 나면 까먹어요. 제가 어떤 씬과 어떤 장면을 편집에서 드러냈는지. 왜냐면 그 정도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영화가 완성됐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영화는 완성이야 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편집을 하는 과정 안에서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시나리오상에서도 있었고 저희가 크랭크인하고 첫 촬영 날에 찍었던 장면인데 인주와 그 수진과 유정 이렇게 세 인물이 육교 위에서 스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 장면이 없어졌고요. 배우분들에게 각자 네. 가장 좋아했던 장면. 저는 수진이 시계 안 고치고 가겠다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안 고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뛰어가는 장면이 너무 좋아요. 그게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순수하게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서 늘 그 장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았죠. 승 배우님. 저는 삭제된 장면인데요. 그 즉석에서 그 감독님이 이제 즉석에서 대본은 없었던 건데 이제 화분에 이제 물 주는 장면을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찍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어떤 삭제가 됐더라고요. 저도 이제 네네. 보고 나서 알았는데 약간 펀치 드렁 클러브 포스터처럼 그런 백으로 이렇게 찍었었던 건데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없습니다 영화에. 그냥 마음속에 남아 있는. 네, 본인의 모습이 가장 마음에 드셨던. 아니야. 아니, 그것보다 그냥 문득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 장면이긴 해요. 장면이긴 한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 기자와 수진과 셋이 만났을 때에 그 제 대사 중에 그 이 말 되게 많아. 순서가 다를 뿐이야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말이 훈성이라는 인물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또 영화를 보면서 좋은 장면이지만 다시 한번 찍었을 때 또 다른 감정과 다른 톤으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었어서 그게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정 배우님. 저도 사실 그 시계 얘기를 하려는데 먼저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로 인주와 우연히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작업실 정우가 남기고 간 스툴이 있는 작업실을 찾아갔을 때 정우는 텅 비어 있고 정리되어 있고 근데 편지 한 장을 밑에서 발견해가지고 보는데 정우를 짝사랑한 누군가의 편지였어요. 근데 문 열고 인주가 딱 등장하는데 그 순간 직관적으로 저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왔는데 그 순간이 그 촬영했을 때 되게 생생했었거든요.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네, 감사합니다. 뭐 매 순간들을 사실 뽑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도 좋았던 장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다른 분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처럼 이렇게 별거 아닌 궁금한 것들도 그냥 편하게 다 물어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GV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방금 민정 배우님 말씀해주신 그 다음 장면을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그 다음 옥상 장면 그거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연기하실 때 마침 이제 인주 연기하신 배우님, 보람 배우님도 계시니까 두 분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너무 궁금했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함정이 되게 많은데 정호도 함정이지만 사실 수진도 저는 엄청난 함정이었거든요. 처음에 따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 수진의 감정이 뭔지 처음 봤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캐릭터잖아요. 막 계속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근데 또 보다 보면은 계속 이입이 되고 그 마음에 나도 가서 응원하게 되고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서 그 또 민정 배우님은 수진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수진이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잘못은 다 했으면서 왜 이렇게 성만 내고 염치도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감독님하고도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했는데
현장에서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하고 만나면서 수진이 겹겹이 쌓여져 가는 걸 느꼈고, 제 안에 수진의 면이 잘 드러 나올 수 있게끔 무언가가 다 마법같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대본을 미친 듯이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스타일이 현장에서 많이 의지하는 편인데, 근데 이해가 안 가고 설득력이 없으면 무조건 이제 해결을 하고 가는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감독님이 그 수진의 어떤 이야기들을 수필 형식, 소설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여준 게 있었는데, 그 글을 읽고 나서 체화가 좀 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제 안에 있는 수진이 발현돼서 연기하기가 수월해졌던 것 같아요. 그 수진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써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진이 그 정호를 어떻게 여기는지, 관계성, 그것을 딱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적었다기보다는 일기 형식이었어요. 제 기억 수필 형식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더 저로 여겨지게 쉽게끔 네. 너무 귀한 자료였네요. 네. 다른 배우분들은 그런 거 혹시 다 있었다고 전 들었는데.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배우분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는지도 이어서 좀 궁금한데, 혹시 보람 배우님은? 저는 그때 처음에 대본 받았을 때 제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글로 많이 감독님이랑 소통을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의지할 수 있는 건 감독님과 주고받는 카톡과, 그리고 감독님이 몇 줄로 어떤 인주의 상황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대본에서 좀 최대한 캐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보내주셨던 어떤 간략한 전사랑 해서 좀 살을 많이 붙이면서 좀 인주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냥 통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선을 좀 많이 생각하려고 하면서 준비했었어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제 전 여기 안 계신 이제 정혜린 배우님이랑 네네네. 거의 보통 해가지고, 이제 혜린 배우님이랑 이제 대사를 하면서 이제 감독님이 리허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리허설을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한번 진짜처럼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감독님이 이제 리허설 했으니까 진짜 갈 때는 더 힘내가지고 해보자고 갑자기 하셔가지고 저희 둘이 이제 벙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 연기가 가짜처럼 보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의 이제 믿음의 힘으로 감독님이 또 믿음을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술 취하셔가지고 침 묻혀서 이거 얼룩을 묻히는 디테일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좋을 수밖에 없는 건 습관이시. 그렇죠. 네, 보통 실제로 술을 할머니한테 자라가지고 제가 침으로 좀 많이 얼룩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의태 배우님은 준비할 게 많이 있으셨나요? 이게 화내고 이런 모습들 보니까. 저는 이제 감독님이랑 뭐 다들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제가 텍스트를 보고 나서 훈성은 이런 인물일 것 같다라고 감독님한테 얘기했을 때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 인물과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제 훈성의 중간을 잘 찾아가려고 좀 노력을 그 접점을 찾아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질문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제 뒷분 먼저 이렇게 한 분 더 데려가 볼까요? 이게 지금 막차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중간에 이렇게 집에 가시는 분 계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감독님께서 이야기 쓰실 때 등장인물들을 다 예술계통 종사자로 하게 되신 뭐 이유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었어요.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 그 인물들의 각각의 사정과 어떤 사건들을 사실 시나리오 쓸 때는 시간 순서대로 쭉 이어서 쓴 다음에 파편화 시켰는데 시나리오를 시간 순서대로 쓸 당시에 인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들이나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이 영화가 약간 품고 있는 질문들이 다 믿는 거, 진짜, 가짜, 보는 거 이런 어떤 본인이 믿고 있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질문들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글 작업, 미술 작업, 영화 작업 하는 분들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예술 계통의 직업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떠올랐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더. 네. 시간이 이제 10분 밖에 남질 않아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GV 보고 마지막 GV라고 하니까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첫 GV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때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적어가면서 봤다고 드렸던 말이 또 기억이 나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인주의 작품이 나오잖아요. 인주의 작품이 이 영화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의 어떤 교차들, 파편들이 한데 모여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시간의 흐름들 시나리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주의 작품이 온전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온전하지 않게 표현을 해준 건지, 그러니까 시나리오의 어떤 흐름이랑 동일하게 가기 위해서 인주의 작품을 이렇게 파편화시키셨는지 궁금하고요. 추가적으로는 제가 계속 이 작품 볼 때마다 궁금했던 게 과연 이 다른 곳으로 알려질 분이지의 주체는 뭘까? 처음에는 종호일까? 아니면 나중에 이제 지나가서는 추상적으로 뭐 믿음일까? 뭘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파편화된 인주의 작품은 맞아요. 처음부터 인주의 작품을 깨진 상태에서 전시될 작정으로 인주의 작업을 저도 같이 인주라는 캐릭터와 함께 구상했었고,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 꼭 인주가 평면으로 그렸던 유리 위에 그렸던 그림이 결국에 깨진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전시되는 거를 떠올랐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유리의 성질들이 이 영화의 구조가 됐으면 좋겠었고, 그리고 또 인물들의 성질 또한 유리의 물성과 굉장히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질문 주체는 사실 배우분들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배우분들은 어쨌든 그 캐릭터의 마음으로 잠시 그때 살았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영화 안에 모든 인물들이 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깨지고 나서 조각화가 됐는데, 인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나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는 순서 같은 게 이 영화 안에서는 꼭 이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체가 모든 인물이자 모든 사물이자 모든 동물이자 그렇게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른 배우분도 들어보면 참 좋겠지만 지금 우선 시간이 5분밖에 남질 않아가지고 우선 감독님까지 답변을 듣고 마지막 한 분만 더 아까 손 드셨었는데 시간이 된다면 혹시 네네 옆에 분까지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뭔가 마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커피라든지 아니면 술, 물, 그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인물들의 기호로 작동을 하거든요. 저한테는 뭐 특정한 소품이나 인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뭐 커피, 술 이런 것들이 인물들의 기호이자 그 상황의 기호인데 그게 주로 커피일 때랑 술일 때의 특성이 조금 달랐어요. 이 영화 안에서는. 그래서 저는 술과 커피와 그게 조금 모든 관객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물들의 기호로서 또 상황의 기호로서 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넣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공민정 배우님하고 유희태 배우님이 그 싸우실 때 사실은 이제 그 정도 상황이면 좀 액션이 나가서 좀 뺨을 때리거나 그럴 상황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정적으로만 분노를 표시하시고 계셨고 유희태 배우님은 계속 이제 변명으로 하다가 단전에서 나오는 욕설을 한번 이렇게 강하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감독님이 원해서 그러니까 그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좀 그 스스로 이렇게 그 연구를 해서 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행동하실지 좀 궁금해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답할게요. 저는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만 연기를 하고요. 지문과 대본에 맞춰서 연기를 했고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그렇게 맞닥뜨리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떠날 것 같아요. 화낼 가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혜태 배우님은 서운하네. 근데 뭐 저는 뭐 테이크를 그래도 좀 몇 번 갔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막 보니까 앵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뭔가 욕을 막 한 것도 그 대본에 워딩이 그게 있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뭔가 이 수진의 어떤 반응과 상태를 살피고 나왔던 반응들이지 않을까. 네. 본인이 현선이었던 저였다면 그렇게 안 했죠. 어떻게 하시면 무릎 꿇었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저도 이제 같은 배우로서 작품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역할이 어떤 메타버스에서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있을 거라는 좀 상상을 좀 해요. 저는 잠깐 그 삶을 그 며칠 몇 년을 잠깐 살아준 것뿐이지 이 역할은 계속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인이 끝나고 나서 이 다음이 궁금했거든요. 이 인물들의 다음 삶이 굉장히 단면적인 것만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GV이고 하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관객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한 인사도 전하고 싶겠지만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혹은 이 역할을 보내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마지막 인사는 혹시 그 역할들한테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 하고 요청을 드려봅니다. 네, 여기 혹시 인주에게 아닙니다. 저는 인주가 다시 그 죽는다는 그
상황에서 다시 살아야 된다는 그 어떤 압박과 그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용기를 내고 살아가야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작품을 그리던 친구였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몇 년 정도 걸려도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엄청 발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살아. 감사합니다. 오늘 봐주셔서. 재호 배우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그 우석의 문자 메시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말로 마지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린 거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 인생의 살면서 모토가 약간 살면서 그냥 세상의 다양한 경우들을 만나보자가 제 인생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그 훈성도 그렇게 더 나은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G부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늘 마지막이네요. 전 수진이에게 큰 짐을 더 이상 어깨에 지지 말고 더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냥 좀 더 단단해지고 그냥 그렇게 다 괜찮으니까 넌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씩씩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쟤 진짜 너 왜 이러니? 아무튼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좀 많은 감정이 교차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들으니까 근데 이게 좀 참 신비롭네요. 이게 그 역할한테 이사하는데 같이 뭔가 마음이 공유된다는 게 형 감독님 좀 더 각별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음이 너무 행복했고요.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고요. 이 영화를 예매하거나 아니면 극장에 오셔서 표를 사거나 해서 영화를 봐주시기까지의 그 모든 몇 초의 그 순간의 행동들이 정말 귀하고 저희에게는 많은 힘이 되는 선택이어서 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더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괜히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서 말을 좀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데 너무 특별하고 또 민정 배우님이 마지막 GV에 흠뻑 감정을 다 이렇게 열어놓으신 것 같은데 저 또한 비슷한 마음이에요. 근데 있는 힘껏 지금 그런 걸 참고 있지만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우리 배우분들하고 열심히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작업을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관객분들도 영화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바됐는데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행이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좋은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 오늘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우님들 이쪽으로 오세요.